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태풍이 몰고 온 강한 바람과 비는 곳곳에 많은 생채기를 남겼습니다. 수십 건의 시설물 파손과 낙과 피해가 잇따랐고 3천여 가구가 정전되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문영철 기자입니다. 돌풍이 몰아치는 순간 빌딩 옥상에 설치된 가건물이 통째로 날아가더니 길가에 있는 고압전선을 그대로 덮칩니다. 이 충격으로 발생한 불꽃이 도로까지 튀는 아찔한 상황. 이 사고로 200여 세대가 정전된 것을 포함해 여수에서는 모두 3,000세대가 넘는 아파트와 주택에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대형 간판도 인도로 떨어졌습니다. 거센 비바람에 지붕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됐습니다. 갑자기 그냥 와당창 한 것 같아서 나와봤더니 싹 날아가더라고. 가림막이 파손되면서 공사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입니다. 쉴 새 없이 불어대는 바람에 주유소 천정 구조물이 떨어지고 주유기도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천장에 막 매달려 있었거든요. 한쪽으로 싹 치워놓고 119 전화해가지고 좀 도와달라고. 여수의 순간 최대 풍속은 초속 38.9m. 비를 동반한 거센 바람에 신호등과 가로수가 쓰러지고 주택이 침수되는 등 전남 지역에서는 수십 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농가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완도와 신안, 공지역에서는 모두 1,000헥타르가 넘는 논에서 벼가 쓰러지거나 물에 잠기는가 하면 순천에선 배수학을 앞둔 200농가가 모두 500톤가량의 낙과 피해를 입었습니다. 뭐라고 말할 수 없죠. 경비 절반이나 건질까 모르겠습니다, 지금. 임시 휴교에 들어간 학교는 모두 14곳. 100여 곳의 학교는 등교 시간을 늦췄습니다. 여수 돌산에 하루 만에 205.5mm의 물폭탄이 쏟아진 것을 비롯해 곳곳에 많은 양의 비가 내렸습니다. 오후 들어 비는 모두 그쳤지만 파도가 높게 일면서 전남 동부 지역 여객선 운항은 여전히 통제됐고 여수공항을 이용하는 항공기도 절반가량이 결항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태풍 차바가 북상하면서 여수에서는 인명피해가 날 뻔한 아찔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바다에 빠진 유람선 승선원들을 구조하기 위한 일촉즉발의 상황을 김종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8호 태풍이 여수를 강타한 오늘 오전 8시 20분쯤 엑스포 신항부대에 정박해 있던 1,300톤급 유람선의 닷줄이 끊어지면서 오동도 방파제 쪽으로 좌초됐습니다. 승선원 6명이 가까스로 배에서 내려 방파제 위로 피신하자 해경 구조대원들이 로프에 의지한 채 구조 작업에 나섭니다. 해경 구조대원들이 촘촘하게 따라붙어보지만 집채만한 파도가 이들을 덮치면서 선원과 구조대원들을 바다로 쓸어갑니다. 바다에 빠진 2명의 선원을 구조대원들이 뛰어들어 힘겨운 구조 작업 끝에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구조된 승선원들도 아찔했던 순간을 되짚으며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물 먹고 나와보니까 하여튼 숨을 쉴 수가 없어서 오니까 그때 방파제를 채려보니까 한 그 70m 정도 밀려갖고 있더라고. 아찔했던 순간이 지나가고 해경 대원 역시 구조 과정에서 부상을 당했지만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었습니다. 해상으로 빠졌던 대원들하고 승무원은 또 해상에 같이 빠진 우리 대원들이 안전하게 끝까지 확보하고 그걸 안 놓고. 태풍 경보가 내려진 급박한 상황에서 침착한 대응과 신속한 판단이 귀중한 생명을 살렸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광양에 들어설 전남 도립미술관에 대한 국제 설계 공모 절차가 시작돼 연내에 당선작이 선정될 전망입니다. 전라남도는 오는 17일까지 설계 공모 누리집에 참가 등록을 한 국내외 업체들을 초청해 오는 18일 광양읍 현지에서 현장 설명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이후 12월까지 접수된 작품들을 대상으로 올해 안에 당선작을 선정해 미술관 건립에 관한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 용역권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쌀값 폭락으로 농민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면서 정부가 초과 생산량 일괄소매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농민단체는 그 정도 대책으로는 쌀값을 안정시키지 못한다는 입장입니다. 최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례없는 쌀값 폭락에 대책을 요구하는 농민들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40kg에 5만 원 남짓하던 나라값이 3만 3천 원까지 떨어져 농민과 농업이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농민들의 반발 속에 당정은 2016년산 초과 생산량을 연말까지 한꺼번에 수매하고 농지 면적을 줄여가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올해산 쌀 생산 예상량을 오는 14일쯤 발표할 예정이어서 수매량을 그 이후에 결정하게 되지만 초과량은 40만 톤 정도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농민단체는 100만 톤을 수매하고 수매가도 지난해 확정가인 52,260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200만 톤이 넘는 재고량을 줄이는 대책으로 대북 지원도 촉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재고쌀 처분에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정책은 생산량 조정에 맞춰지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정부에서 그 타작물 재배, 과거 한 3, 4년 전 했습니다만 그것을 해서 생산 면적을 줄이고. 그러나 정부의 농업진흥지역 해제 방침에 대해서 신중히 시행해야 한다는 여론도 높아 쌀값 대책은 올해도 정부와 농민들의 갈등만 다시 확인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고령화와 저출산의 영향으로 20여 년 뒤에는 광주 전남 지역 읍면동 3곳 가운데 한 곳 이상이 소멸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라남도의회 우승희 의원이 공개한 광주 전남 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광주는 95개 동 가운데 34곳이, 전남은 297개 읍면동 가운데 98곳이 오는 2040년 소멸 가능 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이에 대해 연구를 수행한 광주 전남 연구원 측은 의료와 복지 기능을 한 곳으로 모으고 여수와 순천 등 지방 중심 도시로 특성별로 공간 구조를 재편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래 바위섬으로 널리 알려진 가수 김원중 씨가 데뷔 30주년을 맞았습니다. 광주 시민들과 고락을 같이 하며 광주의 마음을 노래한 김원중 씨의 노래 인생 30년을 기념하는 특별한 공연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5.18로 고립된 광주를 은유적으로 표현했던 노래 바위섬. 그 속뜻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지만 아름다운 가사와 선율은 청년 가수 김원중을 국민적인 스타로 만들었습니다. 이어 통일의 여문을 담은 고 문병란 시인의 시 직녀에게를 노래로 발표한 김원중 씨는 대중의 인기를 뒤로하고 제2의 길을 걷습니다. 광주의 상처와 시대의 아픔을 담은 노래를 시민들과 함께 부르며 광주의 가수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저 사람의 노래를 들으면 내가 기분이 좋아져 하는 그런 노래들을 좀 많이 부르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도 좀 좋아졌으면 좋겠고. 지난 2003년부터는 북한 어린이들에게 빵을 만들어주기 위한 달거리 공연을 10년 넘게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데뷔 30년을 훌쩍 넘기는 동안 그의 노래는 곧 광주였고 광주는 곧 그의 노래였습니다. 시민사회와 후배 음악인들은 김원중의 노래 인생 30년을 함께 축하하는 특별한 무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수 안치환 씨가 우정 출연하고 장애인과 굴로정신대 할머니, 세월호 유가족들이 잔치에 초대됩니다. 시민이 제안하고 시민과 함께 만드는 위드 광주, 이런 주제로 김원중의 30주년을 광주가 만나는 날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10월 11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광주는 늘 자신에게 자랑이었다는 김원중 씨는 노래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는 한 언제든 무대에 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를 필요로 하는 곳에 제가 가 있고 아마 그 자리에 맞는 노래를 만들고 아마 그러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학계와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지역 발전 방안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미래바다 포럼 주최로 어제 오후 전남대학교에서 열린 이번 심포지엄에는 학계와 시민단체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대학과 지역사회의 공동발전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지역수산인들과 환경단체 관계자 등이 해양수산교육과 친환경 관광도시를 주제로 열띤 토론을 진행하면서 관심을 모았습니다. 여수 MBC 등 지역 MBC와 한국남동발전은 어제 남동발전 본사에서 신재생에너지 공동개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지역 MBC 사장협의회와 한국남동발전은 어제 협약을 계기로 전국 각 지역의 산재에 있는 송신소 부지를 활용해
2메가와트급 태양광 발전소를 건립하는 데 적극 협력할 계획입니다. 지역 MBC 송신소 부지는 주로 나대지로 방치된 미활용 자원이며 특히 태양광 발전 사업을 통한 신재생 에너지 확보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전남개발공사의 경영 효율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나주혁신도시와 여수경도사업 등 대규모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전남개발공사의 부채는 지난 6월 말을 기준으로 5,801억 원으로 집계됐고 이자 비용으로 최근 5년간 1,031억 원을 지출했습니다. 이낙연 전남지사는 전남개발공사의 부채 비율이 112%로 전국 도시개발공사의 평균 부채 비율 180%보다 안정적이라며 자산 매각 등 자구 노력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순천의 한 아파트 수돗물의 악취 원인은 지하주차장 도장공사 과정에서 유입된 휘발성 유기화합 물질 성분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순천시는 최근 신대지구 한 아파트 단지 내 수돗물에서 톨루엔과 에틸벤젠, 크실렌 등이 검출된 것과 관련해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가을입니다. 이곳에는 사람 키만큼 자란 억새가 일렁이고 있습니다. 햇살을 받아 일렁이는 은빛 물결이 참 아름답습니다. 오늘 전국에 쾌청한 가을 하늘이 드러나겠는데요. 다만 동해안 지방은 저녁까지 5mm 안팎의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출근길 올가을 들어 가장 서늘하고요. 한낮에는 대부분 지방이 25도 안팎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